자, 그러면 우리가 서브젝트랑 컨텐츠 태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썼는데, 자, 여러분들이 쓴 코드가 우측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렌더링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그를 그냥 쓴 거랑 안 쓴 거랑 사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크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HTML은 쉽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문서의 내용인데 그냥 배우 대기시라고 해볼게요. 배우 대기시. 그 다음에 CSS는 아까 스타일, 그러니까 즉 배우를 꾸며주는 스타일 리스트 정도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SS라는 것한테 넘어올 건데, 자, CSS 열고 여기다가 중가로라고 열 거예요. 중가로. 중가로면 뭐예요? 여러분들 Shift 누른 상태에서 P 옆에 보면 대가로 있죠? 걔를 중가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중가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 한 다음에, 자, 일단 요건 몰라도 돼요. 지금 컬러 레드라는 걸 썼어요. 자, 그러면 컬러, 여러분들 나름대로 추측하기로는 컬러가 뭐예요? 색상이고, 레드는 뭐겠어요? 내가 빨간색이라는 색상을 주겠다, 그런 나름대로 의미인 것 같잖아요, 그쵸?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론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측에 렌더링된 화면에서 어떤 녀석이 바뀐 게 있나요? 내가 빨간색으로 했으면 어떤 게 빨간색으로 바뀐 게 있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강사가 컬러 레드로 썼는데 뭔진 모르지만 이게 반영이 안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걸 지금 엘리먼트라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먼트가 몇 개예요? 2개인 거죠. 그러면 얘를 배우로 따지면 배우가 몇 명 있는 거다? 그렇죠. 2명이 있는 거예요. 배우가 2명 있는 거고, 그러면 얘를 코디라 했을 때, 스타일리스트라 했을 때 이 CSS 상에서는 스타일리스트가 몇 명 있는 거예요? 1명 있는 거예요. 1명. 그런데 1명이 있긴 하지만,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배우가 스타일리스트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스타일리스트가 배우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저도 연예계를 정확한 게 모르지만 배우한테 스타일리스트가 찾아가는 게 맞죠, 그죠? 보통 매니저들도 매니저가 뭐 배우나 연예인들을 찾아가서 배우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스타일리스트가 배우를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스타일리스트라는 요 CSS가 배우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배우를 찾아가고 있었다면 요 녀석이 뭔가 색상이 바뀌고 레드로 변경이 됐겠지만, 됐다 안 됐다? 변경이 안 됐다라는 거죠. 즉 얘는 일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을 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냐면 배우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저는 컨텐츠라고 쓸 거예요. 컨텐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컨텐츠라는 배우를 찾아갈 거고, 그 컨텐츠라는 배우한테 내가 색상 레드를 부여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컬러는 뭘 의미하냐면 텍스트의 색상을 꾸며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CSS에서 컬러는 어떤 걸 말하냐면 텍스트, 요걸 텍스트라 하죠. 텍스트의 색상을 꾸며주는 역할인데, 자, 그러면 우측에 뭐가 돼요? 자, 보이시나요? 우측에 이 컨텐츠가 감싸고 있는 요 글귀가 어떻게 바뀌었죠? 빨간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코드 쓸 때 여러분들한테 좀 강사랑 비슷하게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썼냐면, 자, 이렇게 보통 쓸 때 이렇게 써요. 자, 여기다가 이 CSS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긴 하지만 요 HTML 찾아가는 거, 요걸 보통 검색이라 하는데, 검색은 자동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오타를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컨텐츠라고 쓰시고 띄어쓰기 하시고 중괄호 쓴 다음에 엔터. 제발 강사랑 비슷하게 쓰세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가독성이 제일 높은 코드를 알려드리는데, 간혹가다 코드 쓰라면 본인 멋대로 본인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본인 멋대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가독성을 높게 하는 코드 작성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웬만하면 강사를 따라 하셔라. 자, 그 다음에 COLOR 이렇게. 자, 만약에 내가 컬러는 알지만 컬러의 스펠링을 모르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스펠링 몰라도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컬러가 색상이라는 의미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C5만 쳐도 내가 컬러가 스펠링이 뭐였더라? 그러면 여기 나와요. 이게 나오죠? COLOR.
알아서 자동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타자가 엄청 빠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동 완성까지는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C랑 O를 한참 헤매고 있어 봐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근데 이렇게 썼다가 안 나왔어요. 지금 안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나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강사님 안 나와요 하지 마시고 CO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컬러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친 다음에 콜론, 요거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콜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 영어 L 옆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세미콜론을 Shift 누르면 콜론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드라고 쓰시고 세미콜론을 반드시 달아줘야 돼요. 콜론 아닙니다. 세미콜론이에요. 자, 이 세미콜론을 달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쓴 다음에 뭐 찍죠? 온점 찍죠? 그것처럼 문장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문장의 끝이, 자, 코드의 끝이 났다. 내가 레드 썼으니까 여기 끝이 난 거다 라고 알려주는 거 같아. 누구한테? 컴퓨터한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돼요. 이거 안 붙이면 다음 코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반드시 붙여주셔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컬러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 서브젝트라는 걸 찾아가 볼 건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도 서브젝트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알려드렸죠? 띄어쓰기 한 다음에 중괄호 한 다음에 엔터.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배경색이 영어로 뭐죠? 배경색이 백그라운드 컬러란 말이에요. 백그라운드가 배경이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코딩할 때 살짝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어를 못한다 해가지고 코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냥 자동 완성 기능 안 쓰고 써볼 건데, 왜냐면 자동 완성 안 해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자동 완성 기능을 계속 뭐 당연히 자동 완성 기능을 여러분들 응용하시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쓸 줄 알아야지만 얘네들을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쓰게 되면 이거는 배경 색상을 말하는 거예요. 배경 색상. 제가 여기다가 GOLD 그러면 내가 서브젝트라는 엘리먼트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서브젝트. 이 녀석이 지금 뭐지? 제가 오타 났네요. 보니까 여기 2가 돼 있죠. 아까 보니까 코드가 적용이 안 됐던 게 요것 때문에 오타가 있어서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타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강사도 가끔씩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안녕하세요, 즉 서브젝트가 감싼 글귀가 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배경색이 골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요 안에다가 색상을 여러 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을 여러 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서브젝트라는 요 녀석한테는 컬러를 만약에 블루로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색상이 블루로 바뀌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바뀐 거? 이렇게 바뀌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속성을 썼는데 세미콜론 안 붙이죠?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지금 보이죠? 사라진 거. 그래서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붙여가지고 강사님 안 됩니다,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굉장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글씨 크기를 좀 키워볼 건데, 자, 글씨는 폰트라고 합니다. 폰트 사이즈가 뭐겠어요? 글씨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20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보통 텍스트는 픽셀 단위로 굉장히 많이 써요. 픽셀 단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픽셀을 주게 되면, 자, 보이시나요? 이 글씨가 20픽셀로 커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태그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태그를 이용해서 CSS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엘리먼트한테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